반갑습니다. 성조준입니다. 다음 주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 얘기가 많았죠.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나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를 봤었을 때 뭐 14일 정도까지 최종 변론까지 하고 2주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쯤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상 같은 경우는 일단 비껴났어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심판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금요일 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빗나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단 탄핵 심판 자체가 예상을 벗어났던 이유는 간단하죠. 헌재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렸던 중요한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 이걸 이제 그 판사가 정확하게 찝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인 의견을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수사 절차에 불법이 있었다라는 걸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갖다가 앞당겨 가지고 진행한다. 이거는 헌재로서도 지금의 헌재로서도 문영배나 이미성 같은 사람이 있는 헌재로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지금 미룬 상태이고 국민적인 반발도 이렇게까지 헌재가 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중첩을 해가지고 여전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언제 할 것이다, 언제 있을 것이다 이 얘기조차 못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헌재가 기대하는 바는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또 뭐 여론이 잠잠해지는 거를 제일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아마 그런 틈새를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요때 그럼 하겠다 이렇게 헌재가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헌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몇 가지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헌재가 일단 보이는 반응. 예를 들어서 헌재가 100% 이거 뭐 우리 6명 일단 모았다. 8명 가운데 6명 모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이거는 뭐 가능하다, 확실하다라고 했으면 과연 금요일 날 탄핵 심판을 안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날 탄핵 심판을 못 했던 거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탄핵의 그 선고 날짜를 갖다가 확정치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헌재 내부적으로 6명의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방증이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느꼈을 때 이거 뭐 태세가 우리한테 좋네. 이거 막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정권 가져올 수 있겠다. 100% 탄핵이네. 라고 했으면 저런 식으로 지금 방방 뛰고 있겠습니까? 삭발하고 무슨 뭐 생쇼를 다 하고 있겠어요? 민주당이 이번에 삭발했던 사람 가운데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한테 김문수라고 하면은 김문수 장관을 생각하지 민주당에 김문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원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모를 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삭발하면서 생쇼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도 이거 탄핵 심판이 만만치가 않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방방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진행이 됐던 헌재의 모습이 됐거나 민주당의 모습이 됐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 헌재도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100% 확신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있었던 헌재가 보였던 반응이 눈여겨볼 게 있었죠. 최재 감사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었는데 이 탄핵안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일단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언론들이 지금 기사를 쓸 때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 이것 봐봐라 헌재가 지금 정신을 좀 차렸다. 지난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틀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틀밖에 일을 안 했던 사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탄핵안을 가지고 각하시키기는커녕 오히려 4명이나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을 시켰으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로 기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가지고 3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 제가 봤었을 때는 탄핵 인용을 할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일단 지금이 어떤 상태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이 심하고 국론이 또 뭐 분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탄핵을 기각시키는 쪽으로 표를 던지기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3명은 여전히 최재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켰어야 되고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탄핵을 시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3명이 누구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3사람인 거예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3사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지만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별개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써놨습니다. 원래 별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에 똑같이 동의를 하지만 근거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에 똑같이 동의를 하지만 근거가 다르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겠습니까? 나 성재준이가 좋아. 또 싫다고 해야지 또 공감하시려나? 나는 성재준이가 싫어라고 하는 그 어떤 결론이 있어요. 그럼 나 싫은 이유는 A, 나 싫은 이유는 B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별개 의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성재준이가 싫어 A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나 성재준이가 좋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별개 의견이 아니라 반대 의견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번에 별개 의견으로 3사람이 내기는 냈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별개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이라고 봐야 될 법한 거를 내놨습니다. 문영배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도 이제 욕을 먹어가지고 하도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렸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별개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3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검사에 대해 가지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냈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별개 의견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권 이거를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봤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쭉 있었습니다만 국무총리한테 무슨 놈의 권한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복잡한 얘기지만 결론은 뭐겠습니까?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뭔가를 판단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별개 의견이 아니라 뭐예요? 반대 의견인 겁니다. 최재 감사원장은 합법했다.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반대 의견은 그냥 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무슨 주가 조작인 건 뭔가 그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또 뭐라고 별개 의견이 나왔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다. 이런 식의 입장까지도 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인간들이 무슨 김건희 여사의 봐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봐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죄를 만들어내도 그럴 법한 사람들이 박범계랑 추미애인데 그 인간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다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가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PC, 메신저, 핸드폰 이런 것들을 확보할 이유가 없죠. 이미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 받아놓은 상태이니까. 심지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이 아니라 여사 아닙니까? 여사. 영부인 아닙니까? 영부인.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영부인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싹 다 긁어 모았기 때문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긁어 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뭔가 하거나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내는 게 지금 누구다? 이미선, 정점일, 정계서 같은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이미선이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문영배도 여전히 제가 보기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그 케이스에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했으면 이 인간들은 결코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봐야 도대체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돼야지 도대체가 최재 감사원장한테 위법한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며 어떻게 봐야지 도대체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가 다소 의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무슨 뭐 최재감사원장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 그래 가지고 헌재가 정신을 차렸구나, 이미선이가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평가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 인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